인천시 부평장애인 종합복지관의 시민 옹호인으로 활동하고 계신 우리 인천 시민 조옥심 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시민옹호인 조옥심입니다. 네. 시민 옹호인 조금 낯선 용어인데요. 그 시민 옹호인은 어떤 일을 하는 분들인지 좀 여쭤봐도 될까요? 시민옹호라는 거는요, 옹호인, 그러니까 말 그대로 누구의 편이 되어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장애인들의 편이 되어주는 사람이고요. 네. 우리 동네에 함께 사는 중증 장애인 분들의 친구가 되어주는 사람이에요. 옹호라는 말 그대로 장애인들의 편에 서서 그 의견을 대신 전달해주기도 하고, 혹시나 어떤 그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을 때 그분들의 권리 보호도 같이 네. 해줄 수 있는 네네네. 그런 역할을 네. 하고 있습니다. 그 장애인에 관련해서 그 근로 지원이나 예를 들어서 활동 지원이 있다는 거는 저도 알고 있었는데 이들과는 좀 시민 옹호인은 어떻게 다른 건가요? 근로지원인이나 음. 활동지원인은 실은 고용관계, 계약에 음. 의한 네. 고용관계에 있으신 분들이고요. 저희 그 시민옹호인은 그 고용관계는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편이 되어준다고 했잖아요. 네네네. 그 예를 들어서 중증 뇌병빈 장애인이 계신 경우에 뭐 식사를 도와드린다거나 화장실을 가는 것 도와드린다거나 이런 분야가 이제 활동 지원인 분들의 음. 분야이고요. 또 음. 그 직장에서 어떤 그 도움을 주신다거나 아니면은 의사소통을 도와주신다거나 이런 분들이 이제 근로지원인 분들이세요. 그래서 네. 저희 시민 옹호인들은 그렇게 어떤 일적인 부분으로 도와드리는 건 아니고요. 물론 이제 근로지원인도 그렇고 활동지원사도 그렇고 사명감은 분명히 필요한 분야이기는 음. 합니다. 음. 하지만 시민옹호인은 그냥 자원봉사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지역사회에서 함께하는 한 시민으로서 또 다른 시민의 편이 되어주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고요. 네. 그 돈을 받고 하는 게 아니고 친구로서 옆에 있어주면 되는 사람입니다. 왜 가까운 데 보면은 같이 우리 동네에 보면은 친한 언니들 있고 뭐 동생 있고 네네. 이렇게 친구 네네네. 있잖아요. 네네.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뭐 혹시라도 아파서 혼자 있는데 혼자 이렇게 누워 계시면은 약도 사다 줄 수 있고 가서 음. 죽도 끓여 줄 수 있고 네. 이렇게 할 수 있고요. 또 시민옹호인이라고 해서 전혀 뭐 전부 다 내가 다 해야 되냐 이건 아니고요. 정말 음. 약간의 교통비 정도는 저희가 사업비로 받고 있기는 한데 실질적으로 하다 보면은 그거는 정말 극히 일부고요. 대부분의 시민옹호인 분들은 자기 재원이 더 많이 들어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아. 네. 그렇다면은 자원봉사라고 봐야 되나요? 사실 언니니까 내가 또 네네. 뭘 좀 사드려도 사드려야 되고 그런 네네. 입장이 될 것 네. 같아요. 그리고 어. 저도 처음에 이제 접근했을 때는 조금 아니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음. 서로가 이제 인간적인 관계를 맺게 되고 음. 친하게 되잖아요. 음. 그러면은 그냥 수다 떨면서 뭐 밥도 먹고 그렇지. 차도 네. 마시고 네. 자연스럽게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진짜 언니 동생이 되는 거죠. 그죠? 네네. 네. 그러면은 아까 제가 소개할 때 부평 장애인 종합복지관에 소속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은 그건 무슨 의미라고 할 수 아, 있어요? 고용 관계는 아니고요. 네. 일단은 저희도 이제 어디서 관리는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음. 부평 장애인 복지관에서 관리를 하고 운용을 한다는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네네. 그 시민옹호 사업이라는 게 인천시에 있어요. 그래서 그 원래 처음에 서울에서 옹심이 사업이라는 걸 먼저 시작을 했고 네. 그 사업을 인천시 종합복지관에서 장애인 종합복지관에서 인천 형태로 만든 게 이제 시민옹호 사업이라고 제가 음. 알고 음. 있는데요. 지금은 인천이 뭐 너무 당연하고요. 전국적으로 시행이 되고 있고 중증 장애인이 지역 사회에서 함께 살아가는 것을 돕기 위한 사업이에요. 그래서 그중에 시민 옹호 사업이 중점이 지금 되어 있는 상태고요. 지역 주민 등 중증 장애인과 일정한 만남도 가지고 있는데요. 공식적으로는 한 달에 두 번 만남, 한 두 달에 번. 두 번 전화 네. 통화를 하게 되어 네. 있는데, 네네. 근데 이제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일이다 보니까 뭐 그걸 꼭 지켜지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렇죠. 뭐 더 솔직히 맞아요. 말하면 더 만나고요. 막 네. 일주일이 뭐예요? 그냥 하루가 멀다 하게 만나는 음. 케이스들도 많이 음. 있어요. 음. 네, 그래서 저희 지금 복지관 쪽에서는 그 저희 같은 시민 옹호를 하시는 시민 옹호인을 교육도 하고
네. 양성해서 네. 피옹호인들하고 네네. 매칭을 시켜주시고 음. 이제 잘 되어가고 있는지 중간에서 관리를 해주시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네네. 그러면 우리 조 선생님은 네네. 언제부터 이 시민 옹호인으로 활동을 하신 거예요? 저는 2020년이었나 21년이었나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이 안 음. 나는데요. 음. 지금 옹호하고 있는 음. 피옹호인 분 만나기 전에 실은 처음에 인제 갓 성인이 된 여성 중증 장애인 분을 먼저 만났었어요. 아. 그랬는데 그분 같은 경우에는 인제 지방에서 할머님하고 살다가 할머님께서 인제 돌아가시면서 이 인천에 있는 인제 아빠하고 같이 네네. 아빠와 남동생만 있는 상태였거든요. 음음. 그래서 같이 살게 되어서 어떤 이제 지원이 필요하다, 도움이 필요하다 싶어서 갔는데 근데 인제 보호자분께서 너무너무 반대가 심하셔 가지고 음. 그분하고는 시민 옹호를 못 했어요. 못 하고 어. 그다음에 인제 지금 제가 하고 있는 분을 만나서 지금 잘 하고 있습니다. 네. 음. 그러면은 정말 인제 도움이 절실한 분 같은데 지금 인제 언니 만나고 계시는 분 네네. 피옹호인은 언제부터 그 옹호 활동을 시작하신 거예요? 제가 몇 네네. 년째 정도? 네. 지금 21년에 지금 아 그러면 피옹호인 3 분을 네네 년째시네요. 네. 만났고요. 제가 만나던 시점에 지금 이 피옹호인 분께서는 계속 어머님하고 같이 사시다가 솔직히 인제 장애인 분들이 어머님 부모님하고 같이 살다가 그렇죠. 부모님하고 인제 음. 헤어질 준비를 실은 좀 해야 돼요. 여러 가지 네. 이유 때문에 네네. 그죠? 그러면서 네. 인제 자립 준비를 체험홈에서 자립 준비를 하는 상태에서 저를 만났고 음. 제가 인제 옆에서 체험홈에서 연습하고 그다음에 자립하고 이런 과정을 지금 계속 같이 보고 있는 중입니다. 음. 근데 그게 자립이 사실은 쉽지 않을 텐데 네네. 우리 조 선생님이 도와주신다고 해도 어려운 결단인데 상당히 또 그렇게 보면은 용기가 있는 분이네요, 그분이요. 그죠? 어. 그분도 처음에는 음. 쉽지가 음. 않았었대요. 음. 처음에는 쉽지가 않았는데 근데 어머님 입장에서는 너무 절실하셨고요. 왜냐면 음. 인제 어머님 연세도 있으시다 음. 보니까 그리고 음. 또 형제분들이 계시기는 하지만 형제분한테 장애가 있는 형제를 돌보라고 하는 거는 서로가 너무 힘든 일이에요. 그래서 인제 크게 결심을 하시고 독립을 시키시는 과정에 만나 가지고 실은 저뿐만이 아니라 뭐 활동 지원사분도 계시고 또 네. 관리해 주시는 센터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의 도움으로 지금 잘 독립을 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음. 저는 이제 궁금한 게 이렇게 피옹호인을 만나면은 주로 인제 어떤 일을 하시는지 뭐 이제 전화도 하시고 만나기도 네네. 하시면은 주로 뭐 같이 밥도 먹으러 가시고 이런 것도 네네. 맞아요, 하시는지. 맞아요. 주로 네. 만나면은 인제 제가 만나는 피옹호인 분께서는 음 어느 정도 바깥 사회 음 활동도 음 음 하시고 음. 그렇게 계시고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인제 본인이 저희 일반인들처럼 원하는 걸 그때그때 사 먹는다든지 식사를 원활하게 해서 드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음. 인제 도시락 같은 거 반찬 같은 거 지원이 오긴 하지만 반찬이 매일 새 반찬이 오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네네. 냉장고에 넣어 놓고 그걸 며칠씩 먹게 되는 형태이기 음. 때문에 저는 주로 인제 저도 발달 장애인 딸아이를 키우는 엄마다 보니까 네. 저는 주로 인제 맛있는 걸 먹이고 싶은 욕심이 음 쪼끔 좀 음 음 생기더라고요. 음 음. 그래서 주로 인제 맛있는 그때그때 메뉴 바꿔가면서 또 네. 안 먹어 본 거, 접근해 보지 아우 못한 거 그런 거 진짜. 같이 먹으러 가기도 하고 뭐 음악회도 가고 또 영화도 보러 가고 음. 또 못 가본 쇼핑몰 같은 데 같이 가기도 하고 그렇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정말 고마운 분이다. 피옹호인에게는. 근데 아까 말씀하시기를 따님도 발달 장애인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제가 생각해 보면은 사실 따님 돌보시는 일도 그렇게 쉽지는 않으실 텐데 이렇게 활동까지 한다고 하니까 정말 대단한 분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뭐 안 하실 수도 있잖아요. 굳이 내가 이렇게 네. 시간 내서 어 그래서 이게 시민 동호 옹호인의 활동을 하시는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물론 뭐 다른 사명감이나 이런 것도 있겠지만은 어 제 딸도 발달 음. 장애인이고 그렇기 때문에
남일 같지 않았어요. 우선은 네. 남일 같지 않았고 내 아이도 크면 누군가 친구가 되어주고 이렇게 내 아이 편이 되어줄 수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에 처음에 시작하게 되었고요. 네네. 만나면서 어떤 일적인 관계를 떠나서 이제 음. 인간적인 관계가 되다 음. 보니까 이 음. 인간적인 관계 자체가 참 좋구나라고 느끼고 있고요. 만나다 보니 그냥 어떤 시민옹호인, 핑옹호인 뭐 어떤 이런 관계 명명보다는 그냥 친구? 사람 대 사람? 이런 네. 느낌을 훨씬 강하게 받고 있어서 지금은 그냥 친구 느낌이에요. 네. 네. 그 사람이 살면서 누군가 나를 받쳐주는 사람이 옆에 있다라고 생각하면은 정말 그 자긍심 있잖아요. 네. 그런 거 생기거든요. 네네. 그럴 것 같아요. 아, 그 3년 동안에 이제 그 피옹호인을 만나시고 오신 거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사람이 정말 자긍심을 느끼고 '아, 나는 진짜 내가 변하고 있구나.'라는 거를 느낄 수 있어요? 그분이 네네. 변하시는 거를? 그럼요, 네네. 그럼요. 제 피옹호인 분 같은 경우에 처음 만났을 때 마음을 여는데 시간이 조금 걸렸어요. 그래서 아. 처음에는 말도 잘 안 하고 이렇게 조금 음. 왜 왔지 싶은 느낌을 음. 약간 음. 줬었는데 음. 그게 이제 시간이 지나고 반복되고 그러면서 그 지금은 제가 물어보지 않아도 본인의 신변 이야기를 저한테 먼저 먼저 이야기해 얘기하고. 주고 네 저희가 이제 실은 음. 시민 옹호다 보니까 어떤 이제 단순히 만나서 좋은 얘기 뭐 좋은 것만 하는 음. 것도 음. 좋지만 실은 음. 이분이 사회가 됐든 어디서가 됐든 혹시 권리 침해를 당하고 있지는 음. 음. 않는지 음. 조금 지켜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항상 만나면 물어봐요. 음. 어떻게 지내고 있고 어. 친구 관계는 어떻게 되고 뭐 예를 들어 성당을 다니신다면 성당에서 이제 어떤 일을 하고 누가 뭐 어떻게 얘기했는지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데 지금은 제가 물어보지 않아도 먼저 알아서 막 얘기를 해주세요. 자기가 음. 화난 음. 거, 음. 음. 좋았던 거 이런 음. 것들 막 얘기를 해주시고 근데 그런 게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자기 그렇죠. 주변에 네. 무슨 일이 있는지를 네. 다른 사람한테 전달할 수 그렇죠. 있다는 내 이 마음을 여는 자체가 거잖아요. 네네. 그리고 음. 혹시라도 요즘 또 미디어에서도 많이 나오지만 불미스러운 일들이 음. 없지 음. 않아 음. 음. 있어요. 근데 음. 인제 그런 일을 당하게 됐을 때 초반에 얘기해 주면 옆에서 방법을 찾아줄 수가 그렇죠. 있거든요. 예. 그렇죠. 제가 해결은 못 해 줘요. 예. 음. 저는 음. 그럴 법적 권리도 없고 음. 그러기 때문에 해결은 못 해 주지만 그런 걸 해결해 줄 수 있는 기관에 음. 보고는 해줄 수 있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렇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는 '아 나한테 정말 마음을 열어 음. 주는구나.' 이거 음. 자체만으로도 음. 굉장히 뿌듯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요즘 키오스크 연습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나중에 혼자 인제 독립을 완전 독립을 해서 살게 되면 요즘은 어디 가도 대부분 키오스크로 많이 하잖아요, 네네네. 사람한테 주문하기보다는. 음. 근데 인제 그걸 접해 보지 못하면 내가 카드를 들고 가도 뭘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네. 인제 키오스크를 주문을 해 가지고 그걸로 인제 음식물을 받고 그것도 인제 뭐 카페, 패스트푸드점 뭐 다 음. 프로그램 자체가 다니면서 다르게 생겼고 기계도 다르고요. 네. 그래서 처음에는 시간이 쪼끔 걸렸는데 지금은 굉장히 잘하고 계세요. 음. 네네. 사실 장애인이 아니고 비장애인들도 보면은요. 어디 가서 해 보지 않은 건 하는 거 너무 맞아요, 힘들어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자 처음에는 키오스크 해 예. 보자 그랬을 때 기계 앞에서 이러고 계셨어요. 근데 저도 잘 지금 못했어요 처음에. 예. 근데 지금은 이제 예. 모르겠으면 저를 인제 슬쩍 보세요. 그럼 제가 인제 옆에서 네. 살짝 코치해 주면 어 되게 자신 있게 잘하시고 그리고 인제 그러니까요. 제가 하면서 또 느낀 거는 처음에는 뒤에서 줄 서신 분들이 쪼끔 따가운 시선을 좀 느꼈고 그랬는데 요즘은 전혀 그런 거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동네 분들도 시민분들도 굉장히 감사하다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인제 그 마지막으로 네네네. 시민 옹호인으로서 네네. 지금 피옹호인의 생활 속에서 어떤 공공기관이라든지 네네. 또 동네에서 개선해 줘야 할 사항이 있다면은 지금 제가 같이 하고 있는 피옹호인분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체험홈이라는 곳을 거쳐서 네. 독립을 하시는 중이잖아요. 그래서 궁극적인 목적으로는 혼자서 인제 자립해서 사실 수 있게 해 네네. 드리는 게 가장 큰 목적인데 그 과정 중에 첫 번째가 주거 네. 독립이에요. 주거 엄마랑 독립. 같이 살다가 네네. 인제 따로 네네. 나와서 혼자 살게 되는데 그래도 제 피옹호인분은 잘 되셔 가지고 신축 아파트를 들어가셨어요. 그래서 잘 처음에 들어갈 때 됐네요. 당사자분도 그렇고 어머님도 그러시고 뭐 센터며 저도 그렇고 음. 너무 기대가 되는 거예요. 네. 신축 아파트 새거 그쵸. 새 들어가니 집이니까. 얼마나 좋아요. 네. 예. 저희도 막 설레잖아요. 예.
근데 이제 청소 과정을 거치고 한참 만에 입주를 했는데 이제 제 피옹호인 분이 반응이 안 좋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음. 우리 밖에서 만나지 말고 집에서 만나자. 그래서 집에 가서 맛있는 것도 해 먹고 그랬는데 좀 막 이렇게 반응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런가 해서 나중에 가봤더니 집이 좁기도 하고요. 이제 음. 물론 이제 그건 어쩔 수 없긴 하지만 네. 근데 예. 제 피옹호인 분은 아가씨거든요. 네, 네네네. 마흔이 넘었지만 네네. 아가씨예요. 근데 이 새 아파트에 딱 들어갔는데 1층인데요. 네. 방범창이 없어요. 아 안 그리고 되지. 현관에 네. 도어락이 없어요. 음. 그리고 결정적으로 냉방이 안 돼요. 네, 그래서 어. 도어락도 없고 방범창 1층인데 방범창도 없고 저도 딸을 키우는 엄마로서 어머 밖에 지나가는 사람들 다 보이고요. 택배차가 막 바로 베란다 앞에서 밖에 베란다 앞에서 상하차를 막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가씨 혼자 사는 집인데 이렇게 다 밖으로 오픈이 되는 건 조금 많이 그렇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다음에 요번 여름 되게 힘들었던 맞아. 게 더웠잖아요. 예, 아이. 냉방이 안 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알아봤어요. 또 에어컨을 어떻게 안 되겠냐고. 그래서 제 피옹호인 분은 어머님도 계시고 언니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네. 어디서 안 줘도 된다고 사서 설치를 하겠다. 설치만 하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요즘 신축 아파트들은 에어컨실이 따로 있는데 이 음. 임대 쪽은 에어컨실이 없는 거예요. 아 그래서 네, 그래요? 그래서 그냥 어. 통으로 된 유리밖에 베란다밖에 음 음 없어가지고 음. 안 그래도 1층이라 베란다 문도 제대로 못 열고 평소에도 블라인드 치고 사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실외기 설치 자체가 외벽도 안 되고 그렇게 되다 보면은 그 문에다가 문을 뚫어가지고 해야 되는데 나중에 원상복귀도 해야 되고 뭐 이런 게 제약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올 여름에 새 집에서 많이 지내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아. 또 더더군다나 힘든 거는 그 집을 비워둘 수가 없어가지고요. 이 더운 여름에 활동지원사분하고 같이 한두 시간씩 가서 계셨어요. 아이고 그게 세상에. 얼마나 힘든 건지. 그러게요. 네네. 이왕에 해줄 건데 잘 좀 해 그러니까요. 주시지.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는 네. 그 천장에 뭐 시설이 돼 있길래 네. 혹시 저 시설이 냉방이 되는 게 아닌가 그랬더니 환풍이랑 이런 것만 되지 냉방은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참. 그래서 그 같은 아파트 같은 동에 또 이제 저희 부평 장애인복지관에 다른 피옹호인 분도 사셨는데 그분 역시 올여름을 거의 본가 가서 지내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음. 이왕이면은 사람이 살 집이니까 좀 사람이 그쵸. 살게 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방송을 어. 보시면 꼭 쪽 관련자분들께서 네. 도와주셨으면 그러게요. 감사하겠습니다. 미처 거기까지도 생각 못 하셨을 수도 있으니까 이 방송 네네. 들으시고 정말 네네. 그 현실적인 거를 짚어 주셨네요. 네네. 어 근데 그 부분을 저도 이제 막 알아봤는데 네네. 어 어떻게 해드릴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안타까웠어요. 예. 그러니까요. 자, 어느새 이제 시간이 이렇게 돼서 마지막으로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한마디 좀 부탁드릴게요. 어, 장애는 그 누구도 갖고 싶어서 갖는 건 아니에요. 음. 그리고 그 누구도 자신의 의지를 장애를 갖고 살지는 음. 않아요. 그렇죠. 근데 또한 그 누구도 장애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는 게 현실이잖아요. 음. 실제로 장애인 이제 실태를 보면은 선천적인 장애인보다는 후천적인 장애인분들이 더 많으세요. 네. 특히 살면서 이제 각종 질병이나 사건 사고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후천적으로 장애를 갖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장애인을 바라보실 때 못하는 사람, 못난 사람, 혹은 음. 부족한 사람, 나랑 다른 뭐 어떤 사람 이렇게 보지 마시고 그냥 장애인도 사람으로 봐주셨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오죽하면 미국인 한 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셨대요. 나는 장애인으로 불리기 전에 사람으로 먼저 부르고 싶어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거기서 파생된 운동이 피플 퍼스트라는 운동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네네네. 처음에 들었을 때 먼저 사람인 거야? 그랬는데 그게 나는 사람이라고 먼저 불리고 싶다고 해서 그게 일어난 운동이더라고요. 그래서 오죽하면은 장애인이라는 이 딱지가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렇게 나는 사람으로 불리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을까 싶고요. 그래서 장애인들을 보면은 다른 사람이 아닌 그냥 나랑 똑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너무 좋겠고요. 대신 사회적으로 약자는 맞습니다. 우리 왜 노인분들 또 어린이 사회적 약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호해야 되고
배려해 줘야 되잖아요. 장애인 역시 사회적 약자는 맞기 때문에 보호하고 배려하는 나와 똑같은 사람이다라고 생각해 주셨으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네.